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우입니다. 오늘은 조국 사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구독은 김태우TV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더욱 좋은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정말 속 시원한 일이 벌어졌죠. 이 정부의 황태자 조국, 드디어 조국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현 여권이 분명히 반격을 개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막아내야겠죠. 우리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걸 알아야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청와대 보좌진들 그리고 여권은 과연 어떤 공격을 할까요? 우선 조국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세계정부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을 봐야죠. 그 잦은 사퇴의 동기가 뭔지 그걸 봐야겠습니다. 어디서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퇴한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와의 1대1 면담이나 혹은 몇 명 수뇌부가 모인 회의에서 사전에 결정이 됐다든지, 저는 분명히 이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전화 한 통 받고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누구였습니까? 조국입니다. 바로 조국이에요. 여러분, 이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궁금합니다. 조국이 얼마나 질긴지를 우리는 봐왔기 때문에 이런 거 정말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국 사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지율 하락, 이것 때문에 그 원인으로서 조국이 지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낙마한 것이다. 지지율만 떨어지지 않았으면 조국 버텼겠죠. 지지율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거 뭐 팍팍 떨어지니까 완전히 지금 문재인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번 지지율 하락은요, 여권으로서는 너무나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이제 30%대까지 뭐 계속 나왔었죠. 뭐 높아봐야 40% 초반대 아닙니까 지금? 이런 조사를 우리가 신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급속한 하락이라는 점은 확실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지지율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민주당까지 같이 잠식이 되어버렸어요. 이번에 민주당 지지율하고 한국당 지지율하고 거의 동률이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있어서 사실상 홈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죠. 그런 걸 감안해도 지금 동률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실은요, 한국당이 훨씬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에서도 정말 사퇴 목소리를 내부적으로 크게 냈을 것으로, 그런 의견을 분명히 문재인한테 전달을 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사퇴 의사를 그거 표명할 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자신을 표현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아니고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불쏘시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정말 아쉬워요. 제가 조국이 계속 요직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 진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똥벌 차서 계속 자기 편 깎아 먹는 거, 이런 것을 제가 계속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작에 장관 임명되기 전부터 장관에 임명되어야 된다, 제가 그때부터 그런 말을 최근까지도 계속 했던 것입니다. 뭐 급기야 대통령과 당을 함께 쌍끌이로 끄집어내는 상황까지 오니까 이제서야 사퇴를 시킨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아쉽네요. 사실상 우리 편보다 훨씬 큰 역할을 조국이 했지 않습니까? 이 조국이 물러나니까요, 이제 누가 지지율을 이렇게까지 하락시킬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최소한 내년 2월까지만 딱 4개월만 더 버텨주지, 너무 아까워요. 그랬으면은 총선에서 우파가 한 160석, 최소 그 정도는 저희가 얻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그만큼 조국은 우파에게는 큰 선물이었죠.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볼 때요, 볼넷, 그리고 몸에 맞는 공, 실책, 그리고 안타, 뭐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상황이 옵니까? 한 회에만 대량 득점을 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한 회에 뭐 7점, 8점 이렇게까지 대량 득점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이 했던 역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홈런 한 방에 한 2점 내고 뚝 끊겨요. 그게 바로 손절이죠. 조국이 사퇴한 것이 우리한테는 홈런 한 방 친 것 같은데 그걸로 딱 끊기지 않은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상대방 팀에서는요, 뭐에 홀린 것 같이 정신없이 계속 실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지금 조국 상황이 딱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한 5득점 정도 한 것 같은데 한 8.9점 낼 걸 한 5점 정도만 낸 거 아닌가? 조금 조국 카드를 조금은 덜 써먹은 거 아닌가? 조금 아깝습니다. 자, 여권이 노리는 것이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제라도 손절하자,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조국은 너무도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부의 황태자 중에서도 황태자였죠. 지금 여권은요, 조국 사퇴를 희생양 삼아서 자신들의 전통의 지지층, 그 전통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한번 반전을 꾀해보겠다, 뭐 이런 속내 아니겠습니까? 조국을 사퇴시켜서 더 이상의 지지율 하락을 막겠다. 그리고 이왕 버린 카드인 조국을 이용해서 마치 조국이 희생양인 듯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지지층을 확실히 결집시킨다. 동정심 자극이죠. 이것이 지금 여권이 노리는 그러한 반전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런 카드를 쓰기에는요, 검찰이 너무도 유리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검찰도 현직 장관을 수사한다는 그러한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 이 수사 관련자들이 있죠, 참고인들. 이들도 지금 조국이 완전히 낙마했으니까 이제는 제도권적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검찰에게 줄줄이 사실대로 얘기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실제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소한요, 다른 소리는 못하겠죠. 위증은 못하겠죠. 그리고 윤규곤 있지 않습니까? 윤규곤 조국 믿고 버텼을 건데 조국 낙마했죠. 큰 줄 중에 하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거 정말 우파에겐 호재입니다. 현직이냐 아니냐, 이것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도 지금 부담이 덜해질 것입니다. 정경심 가족이 더 이상 갑질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경심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갑질을 한다, 그러면요, 그거 100% 구속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더 추해지고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조국 동생이 기각된 것도요, 마침 타이밍상으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역풍이 불어서 정작 필요한 정경심 영장을 청구할 이 타이밍에 딱 그런 역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오히려 다행입니다. 법원이 연속적으로 기각시키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런 타이밍에 딱 정경심 영장을 청구할 시기가 왔죠. 검찰은 더욱 부담을 덜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검찰이나 법원이나 정말 마음 편히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런 거 눈치 본다는 게, 이런 거 영상을 안 볼 수가 없다는 게 참 우리나라가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제 법원과 검찰은 신경 쓸 게 없어졌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응, 그 대응 카드는 역시 문재인 책임론이겠죠.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카드, 그러한 무기는 뭐겠습니까? 예, 역시 문재인 책임론이죠. 조국을 그렇게도 반대를 했는데 왜 고집 부렸냐? 왜 이렇게까지 국정 혼란을 자초했냐? 민정수석일 때 그렇게 인사검증 구멍 내고 욕 먹었고 일 못하고 무능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지금 조국 일가의 비리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고, 그런 사람 수사하는 검찰에다가 검찰 개혁 지시한다 그러고, 사실상 압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국을 사퇴 안 시키고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까지 버티고, 이거는요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한 수준의 판단력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인 판단과 결정이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혼쭐이 나니까 이제서야 사퇴시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자, 이제 검찰은 조국 일가, 특히 정경심의 그 수많은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짓고 영장 청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딸 등등 그 자녀에 대한 직접 처벌 여부, 그것도 남아 있죠. 그리고 한번 기각되었던 파렴치한 그 조국의 동생, 그에 대한 영장 재청구, 이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 그리고 사법 처리 수위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쭉 이어지면요, 현 여권과 문재인 지지자들이 조국을 피해자 코스프레로 쓰거나 반전 카드로 활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조국이 지금 물러났다고 해서 절대 수사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국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수사였다, 이렇게 딱 오해받기 좋아요. 이럴수록 더욱 확실히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요, 한 달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올해가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재판이 남아있죠. 이게 우파에게는 정말 큰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은 여권이 피의사실 공표 막 이런 걸로 검찰을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검찰은 또 흠 안 잡히려고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재판을 면제받았어요. 그것까지 받았으면요, 여론 재판까지 받았으면요, 지지율이 더 떨어졌죠. 파렴치함이 더 알려졌으면요, 지지율이 완전 더 떨어졌어요. 한 5%는 더 하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 재판이 시작되면요, 누구나 방청객으로 들어갈 수 있고, 특히 기자들이 방청석에서 그 재판 내용을 취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조국 일가를 비난하는 그러한 일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로도 내년 한 해가 시끄러울 것입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그 재판으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우파에게는 큰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측이 취할 반격 카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요, 검찰 개혁의 가속화입니다. 조국 같은 경우는 자기 일가가 수사를 받으니까 이익이 충돌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명분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이 사퇴했으니까 이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는요, 이대로 검찰에 끌려가다가 정권 말까지 완전히 그냥 뭐 혼쭐만 나다가 그대로 정권 교체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공포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세게 한다고 했던 그 조국이 어땠습니까? 검찰에 오히려 당하기만 했죠. 그래서 지금 조국의 후임자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검찰 수뇌부 출신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뭐를요? 검찰을 개혁하려고 조국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썼는데 오히려 반감만 샀고 결국에는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지니까요,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역시 전통적인 방식, 검찰 윗기술을 중용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 이 정부요, 검사 못 믿어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이런 전통적인 검찰 간부들이 가는 자리요, 그거 모두 비검사로 채우더니만 이번에 한번 혼쭐 나니까 드디어 검사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을 할 것 같네요. 사실 이런 것이 우파에게는 오히려 조금 악재예요. 검찰을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 우파에게는 사실 좀 이득이거든요.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이분들이 조국에 비하면 훨씬 실력자들이고요. 검찰 실무에도 밝기 때문에 인사권으로 좀 장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대방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총장입니다. 윤 총장님이 하마평에 거론되는 분들보다 나이가 3살 내지 5살 뭐 이렇게 많아요. 몇 살 많습니다. 나이는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하늘이 준 계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도 벼슬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뇌부 출신이 장관으로 와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친정에 대한 검찰 개혁, 그거를 완수한다? 이거는요, 일단 명분 싸움에서 그분들이 할 것이 없어요. 이미 조국이 할 만큼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사실 조국이 할 것도 없었어요. 국회에서 다 결정될 건데 뭐가 할 게 있습니까? 특수부 축소하고 뭐 야간 조사 줄이고 이거 검찰 스스로도 양보를 한 거죠. 그런데 검찰 선배들이 지금 검찰 개혁 더 할 게 남아 있을까요? 그분들이 장관 되시면요, 더 이상 장관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장관 되는 순간요, 그분들은 개인적인 성취감은 모두 달성이 된 거예요. 이제 퇴임할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분들이 장관으로 오셔가지고 친정을 아프게 때리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2년 뒤에 퇴직했다? 그러면 변호사 하셔야 되는데 참 잘 되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매국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을사오적이 되는 거예요. 홀대 당할 거 뻔합니다. 검찰 출신이 친정 힘 못 쓰게 그렇게 해버리면요,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청와대가 이제 와서 검찰 출신 앉혀가지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거는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어차피 다 같은 검사 아니겠습니까? 뭐 그분들이 청와대 하명 받아서 인사권 가지고 조금 괴롭힐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호소합니다. 우리 친정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의가 뭔지를 선배님들이 몸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식의 정부의 정권의 신여가 된다면 그분들은요, 앞으로 친정 검찰과는 영원히 이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여권이 검사 출신들 그동안 왜 임명 안 했겠습니까? 우려하는 것이 있거든요. 검사는 어차피 검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이제 안 치겠다. 뭐 그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이번에. 그럼 우리가 신경 쓸 좌파들의 카드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남아 있죠.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권이 공수처를 빨리 만들면요, 검찰로부터 하고 있는 그 사건 뺏어가지고 공수처를 가져와가지고 말아먹을 확률이 큽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할 카드를, 그런 권한을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어용 공수처, 어용 검찰에 맡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가진 무기들이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버닝썬 경찰청장 윤경호 사건이 있죠. 그리고 폭발력 있는 그 유재수 사건도 있고요. 이런 너무도 좋은 카드를 공수처가 가져간다?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사퇴한 조국에 대한 그 수사도 남아 있는데 무엇보다 제가 폭로했던 유재수 포함해서요, 일부 남아 있는 그 무혐의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다 공수처가 가져가 버리면은 이거 걱정이죠.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가족의 그 600만 달러 그 뇌물수수권이 있죠. 그거 살아있어요. 그거 크거든요. 공수처가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관할이 있다 이러면서 뺏어가 버리면요,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그거 외에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정권의 악재가 될 만한 정말 큰 건들을 많이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더 터질 건데 공수처로 지금 맡겠다 이 심사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어용 공수처를 만들어서 민변 출신들을 검사로 임명하면요, 좌파 검찰 되는 거죠. 이러한 좌파 검찰이 기존 검찰이 잘 하고 있는 일들을 뺏어가면요, 이거 완전 독재 국가인 거예요. 우리는 친청와대 성향의 현 경찰이 버닝썬 사건, 이 사건 어떻게 말아먹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청와대가 만든 어용검찰 공수처가 만약에 조국 사건을 수사를 했다면요, 이거 제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보루 뭡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최후의 보루, 바로 행동하는 우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조국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분위기 계속 타서 계속 열정을 보여주시면요. 다음번 큰 산인 문재인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력에 맞서고 있는 검찰, 정의로운 이 검찰요.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 검찰은 권력에 맞섰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검찰 개혁이 된 거예요. 조국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님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찰 지켜줘야죠. 이제 우리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에게 촉구를 해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해라. 왜 그 사람 고용했냐? 고용주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우리는 촉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당면한 주적이 바로 보이는 적은 조국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문재인 본인입니다. 드디어 문재인입니다. 조국 때문에 결집되었던 범우파, 행동하는 우파들이 모두 모여서요. 문재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하고요.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이것을 촉구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국 사태의 1등 공신을 광화문에 모였던 우리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맞불 집회, 바로 여러분들이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론의 흐름을 돌려놓았고 날조되지 아니한 정말 순수한 우리 국민의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끊기지 말고요. 조국 사태의 원흉이 누구인지, 그 책임자가 누군지, 그 고용주가 누구였는지를 제대로 밝혀서 그 사람에게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퇴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이 주축이 될 것이 뻔한 그 공수처요. 그 공수처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국 사퇴 책임론 그리고 공수처 반대, 이 두 가지의 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명분을 가진 쪽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분이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를 꼭 관철시켜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잘 수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검찰을 지켜줘야겠습니다. 진열을 지금 재정비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투쟁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몰아내기까지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 이번에 제대로 봤죠? 우리가 뭉치니까 살지 않습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뭉쳐서 이 독재 정권을 우리가 몰아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 총선, 대선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